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포츠 러닝입니다. 오늘은 거꾸로 있는 SSL 시즌 3 2주차, 아니요, 3주차가 됐어요. 3주차가 됐고 오늘 같이 희은님과 함께 발표할 논문은 클립이라는 모델명으로 유명한 논문입니다. Learning Transferable Visual Model from Natural Language Supervis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발표는 김희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희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지금 LG전자 VS 사업부에서 실내 차량 실내에 장착되는 카메라 플랫폼을 개발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탑승자 편의를 위한 비전 기반 애플리케이션 모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오브젝트 디텍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등의 다운스트림 태스크 관련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VLM 다루게 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그 희연님이 그 하시는 일에 접근하고 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아, 네, 맞아요. 네, 오브젝티브 디텍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VLM 태스크일 수도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제 그 비전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은데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텍스트 캡션 혹은 디스크립션이 달려 있으니 그 텍스트로부터 뭔가 슈퍼비전을 얻어가지고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을 좀 더 잘 훈련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이해를 했고요. 네. 그, 그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을 통해서 앞에서 이제 제기되었던 제너럴리티 관련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자연어를 페어로 학습을 하는 것을 어,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언어의 의미론적 리프레젠테이션을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과 함께 학습을 하는 것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연어를 레이블로 사용을 함으로써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 바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어, 본 논문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첨부된 이미지는 구글로 검색한 구글로 그 검은색 바탕에 흰색 점이 있는 개 그렇게 검색을 하였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인데요. 그냥 단 한 줄 검색을 한 건데 이제 다양한 관련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충분히 큰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특정 작업을 하였는데요. 일단 최종적으로 4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 그것을 본 논문에서는 웹 이미지 텍스트라는 데이터셋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그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1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 50만 개로 텍스트, 아, 텍스트 쿼리를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 밸런싱을 위해서 쿼리당 이미지 텍스트 페어 개수를 최대 2만 개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4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1,400만 장의 이미지넷 데이터셋보다 30배 가량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또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그 기존의 모델인 버텍스라는 모델에서
벌텍스 모델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벌텍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하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미지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트랜스포머를 함께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도 그 캡션이 가지는 랭귀지, 캡션이 가지는 그런 세만틱 정보를 학습을 함으로써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 의미론적인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학습이 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반영을 해가지고 음,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을 했을 때 이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이 좋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텍스라는 논문은 어, 좀 단점이 있는데요.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학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여기 표를 보시면 그 배그 오브 월드라는 고전적인 모델과 그리고 지금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벌텍스 모델이 학습되기까지 동일한 수준의 성능으로 학습이 되는 시간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배그 오브 월드 모델보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3배 정도 더 느리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벌텍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캡셔닝 방법으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유사도를 학습해서 학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배그 오브 월드 모델보다는 학습 시간이 4배 가량 빠르고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인 벌텍스 모델보다는 7배가 더 빠른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클립 모델에서 콘트라스티브 프리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과 같이 배치 안에 이제 N개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주어진 경우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엔코더를 이 데이터들이 엔코더를 거쳐서 임베딩 벡터로 계산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수도 코드를 붙여줬는데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한 박스 두 부분이 바로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I 언더바 F는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추출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T 언더바 F는 텍스트 인코더로부터 나온 그 텍스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피처 리프레젠테이션들이 노멀라이즈 돼가지고 같은 이제 멀티모덜 인베딩 스페이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I 언더바 E 그리고 T 언더바 E 각각의 인베딩 벡터로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메소드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간단한 메소드인 거죠. 네. 사실 별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 그 공부를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 구조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 어, 네. 그냥 텍스트 인코더는 그냥 텍스트 인코더 거쳐가지고 들어가고요. 뭐 토크나이제이션 그런 거 다 하겠죠. 뭐 트랜스포머 쓰는 경우에는 뭐 포지션 인베딩도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제 시리스 벡터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텍스트 인베딩 해주는 거고요. 다 하나씩. 뭐 이미지 인코더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레즈넷 50이나 뭐 우리 이전 시간에 다루었던 BIT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는 것이고 그거로부터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그 첫 번째 그 토큰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준 다음에 요거 두 가지를 그냥 인베시 네거티브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티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고요.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줬다는 거가 좀 네,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멘트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그게 크게 코멘트 주실 게 없네요. 네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그런 이미지와 텍스트 인베딩 벡터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아까 뒷부분에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데요. 음, 방금 전에 재웅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n by n개의 페어에 대해서 시, 시밀러리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n개의 포지티브 페어가 발생하고 n제곱 마이너스 n개의 네거티브 페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따로 계산이 되고 또 텍스트에 대해서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또 따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로스가 어, 더해지고 그것이 이제 평균이 되어서 최종적인 로스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금까지는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을 설명드렸던 거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 어, 앞서 만들어진 텍스트 인코더,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 레이블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본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음,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뭐 플레인, 카, 독, 벌트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이 레이블들에 대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수행을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러한 워드 단위의 그런 레이블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문장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레인이라는 레이블에 대해서는 포토 오버 플레인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수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이 된 레이블들, 레이블 텍스트들이 이제 텍스트 인코더를 거쳐서 피처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 그, 테스트, 분류할 입력 어, 이미지 인코더를 거쳐서 이것에 대한 이미지 인베딩 벡터를 또 계산을 하고 앞서 계산이 된 그 텍스트 인베딩 벡터와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블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레이블 텍스트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검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오픈 AI 그 클립 코드가 있는 깃허브에서 코드 그냥 조금 발췌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시밀러리티 계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한 다음에 거기로 그 값에서 이제 클래스를 탑 다섯 개의 클래스에 대한 값과 인덱스를 음,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탑 다섯 가지 클래스가 출력이 되는 그런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핵심은 요거예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얘가 결국에는 다양한 이 이미지의 디스크립션으로 포지티브 페어링이 되어서 훈련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랑 조금 더 잘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그 클래스의 레이블
텍스트 자체가 조금 더 문장 형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 뭐 이미지넷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 보면은 그 클래스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조금 더 그 디스크립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뭐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엔지니어링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 정말 들쭉날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정말 크게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만약에 클립을 사용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 못하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잠깐 지금 신성우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클립 모델 학습을 진행할 때 포지티브, 네거티브 개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n개의 페어드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n개의 포지티브상, n2-n개의 네거티브상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학습할 때 n은 보통 어떻게 정의되나요? 이거 혹시 희연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배치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배치 사이즈는 음, 32,768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되게 큰 배치 사이즈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n의 개수는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배치 네거티브 그림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요건데 여기가 요게 이제 배치 사이즈잖아요, 요게. 요게 이제 서원님이 말씀하신 n이랑 같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중에서 요게 이제 포지티브 페어고 나머지가 이제 네거티브인데 이 네거티브는 내가 딱 집어서 정한 네거티브가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구성된 네거티브인 거죠. 랜덤 네거티브. 네,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내가 배치 사이즈에서 포지티브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예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하실까요? 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제로샷 프리딕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 모델을 어떻게 구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 뭐 어떤 것들을 적용하였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넷 인코더 같은 경우는 레지넷 50 레지넷 50과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이 두 가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모델 스케일에 따라서 성능을 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레지넷 50 그리고 레지넷 101 그리고 뒤에 레지넷 50보다 리소스가 뭐 4배가 더 큰, 그리고 16배가 더 큰, 64배가 더 큰, 그런 이피션트넷 어, 기반으로 뭔가 기존의 레지넷 모델을 확장한 세 가지 모델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총 5가지 모델을 레지넷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또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을 해서 이미지 인코더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고요. 네, 네. 그리고 트레인 배치 사이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장 이상의 32,768장의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배치 사이즈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최적화 관련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다고 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많지만 그냥 그중에서 두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믹스드 프리시전과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그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저런 엔지니어링 기법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저기에 더해서 그래드 캐시 하나 더 추가해 놓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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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본 논문에서 앞서 이제 달성하고자 했던 그런 제너럴리티 그리고 로버스트니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실험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우선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이 제로샷 트랜스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똑같 기존에 이제 비슷한 뭐 제로샷으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했던 모델과의 이제 성능 비교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나왔던 이 논문이 나왔을 때 2021년 당시에 이제 4년 전에 뭐 발표가 되었던 비주얼 앵그램스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어, 그 대표적으로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로샷으로 뭔가 평가를 해봤을 때 11.5%로 되게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클립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에서 제로샷 트랜스퍼를 수행했을 때, 제로샷으로 프리딕션을 수행했을 때 76.2%를 달성한다. 그래서 더 성능이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명목상으로 어, 그냥 이 실험 결과를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기존의 네. 동일한 방법의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차이죠. 네, 이건 네.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뭔가 가져온 느낌이고요. 네. 네, 이거 상당히 옛날 논문인데 굳이 가져왔습니다. 그 제로샷 성능을, 그러니까 이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이 제로샷 트랜스포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온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앙상블링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결과를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앞서 그 예시로 들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타입 외에도 이제 그걸 포함해서 총 80가지의 프롬프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토 오버 스몰 오브젝트, 포토 오버 빅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하게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였고 또 이제 이러한 프롬프트들로 음, 그 텍스트 임베딩 벡터들을 계산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앙상블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피처들을 에버리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클래시파이어를 한 번 돌릴 수 있게끔 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넷에서 약 5% 정도 성능 향상을 봤다고 시사하고 있고요. 네. 네. 당연히 인퍼런스는 더 많이 해야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인퍼런스, 그쵸. 음, 인퍼런스에 더 많이 함으로써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로샷 모델의 성능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기존 뭐 슈퍼바이즈드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표인데요. 사실, 어, 이 부분은 다른 분이 뭔가 자료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어, 가져와 봤습니다. 음, 본 논문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7가지 데이터셋이 주로 언급이 많이 되어요. 그 중에서 이제 12가지 데이터셋은 기존의 이미지넷 모델이 트랜스퍼가 이제 뭐 잘 되는지를 뭐 연구한 또 다른 논문에서 다루는 12가지 데이터셋,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이터셋 그 12가지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데이터셋 15가지 합해서 27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12가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너럴한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추가적으로 뒤쪽에 나오는, 아래쪽에 이제 표시된 이제 15가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복잡한, 좀 더 이제 특화된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 관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 표는 그 제로샷, 제로샷, 어, 수로 이제 프리딕션을 한 클립의 결과와 그 슈퍼바이즈드,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미지, 리니어 프로그래밍. 네, 네? 제로샷 트랜스포로 한 결과와 리니어 프로그래밍 한 결과를 비교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특화되었던 그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제로샷 트랜스퍼 결과가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까 여기 주로 분홍색으로 표시되었던 제너럴한 그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놀라운 거는 그런 조금 제네럴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제로샷 트랜스포 방식이 리니어 프로빙 방식보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큰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튜닝을 한 것보다 안 한 게 좋다는 얘기라서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놀라운 것 같고, 어, 다만 조금 어려운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여- 어려운 태스크들 이런 거죠. 여기 여전히 제로사 트랜스포가 조금 더 잘 못한다는 거죠. 네, 네, 이게 2021년이니까요. 3월이니까. 챗GPT는 잘하죠. 이것도. 네. 네, 챗GPT가 아니고 GPT-4는 잘하겠죠. 앞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언어 모델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그 복잡한 태스크를 하기에는. 이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잠시만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성능이 좀 낮게 표현이 된, 제로샷의 성능이 낮게 표현이 된 데이터셋들에 대한 결과, 인퍼런스 결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앞에서 이제 엠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숫자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고요. 또 그 비행기 종류에 대한 데이터셋, 그리고 독일 트래픽 사인 리코그니션 데이터셋, 그리고 어, 항공, 항공에서 찍은 그 각 나라에 대한 사진, 유로셋,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성능이 그렇게 슈퍼바이스드 모델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앞에서는 이제 제로샷 클립의 성능과 그 리니어 프로빙을 진행한 슈퍼바이스드 결과에 대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제로샷 클립과 퓨샷 리니어 프로빙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 이것은 이제 이미지 인코더 제로샷 클립의 이제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기존에 이제 벤치마크 모델들, 레지넷 50, 그리고 뭐 싱클레어, V2, 뭐 또 다른 이제 모델, 이 세 가지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제로샷 클립의 성능이 어, 원샷이든 투샷이든
포샷이든 뭐 샷 그 개수에 상관없이 더 우월하게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한 가지 이제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제로샷 클립의 성능이 원샷, 투샷, 뭐 포샷, 원샷과 투샷의 리니어 프로빙을 진행한 그런 클립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이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퓨샷 주면은 오히려 제너럴리티를 해치기 때문에 안 좋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어, 뒤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그 퓨샷 퓨샷 모델에 대해서 퓨샷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제로샷의 성능을 매칭할 정도로 이제 얼마만큼의 그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앞에서 그 위에 있는 그 숫자가 많은 데이터일수록 그 제로샷 성능에 매칭이 될 정,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요거 계속 보여주시는 그 실험 차트가 혹시 모델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아, 제가 여기 언급을 안 해놨는데요. 네. 본 논문에서 이제 베스트 모델을, 클립 결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가 336 바이 336으로 이제 이미지를 학습한 그런 베스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이제 클립이라고, 어, 네, 표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VIT 일단은 라지인 것 같고요. 그죠? 네네. 그리고 패치 사이즈가 어 14, 330, 14죠? 14.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인규님이랑 공부했던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16 바이 16이 짱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는 16보다 살짝 작은 14를 쓰고 있고요. 네, 뭐 그것이 이제 뭐 입력의 레졸루션이 336으로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4를 쓰고 있습니다. 33 그리고 입력은 224가 아니고 336을 쓰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랭귀지 모델 쪽은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파라미터 사이즈가 얼마죠? 63밀리언인 거죠? 아, 근데 그 63밀리언은 아, 다른 모델 사이즈입니다. 그 네. 벌텍스 모델의 사이즈가 63밀리언이라고 그럼 표기를 해놓은 여기서 거였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인코더의 파라미터 사이즈는 얼마인가요? 그 부분은 저도 논문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63이 맞는 것 같아요. 음, 63에 그 63에 그 시퀀스 그러니까 우리 2027년에 나왔던 그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고 그거가 네, 63 파라미터고 12레이어고 오일리 히든 유닛 사이즈 그리고 8 어텐션 헤드를 쓰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요거를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표는
이제 제로샷 클립의 성능과 이제 리니어 프로빙을 수행한 클립의 성능을 다양한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가로 그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 그 회색 회색 선이 이제 그 리니어 프로빙 클립의 성능과 이제 제로샷 클립의 성능이 같은 수준인 영역을 이제 보여준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표에서는 그 리니어 프로빙을 수행한 그 성능이 제로샷을 수행한 그 경우보다 더 좋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 사이파 그리고 뭐 후드, 칼텍, 뭐 옥스퍼드 펫 이런 몇 가지 5가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샷 클립과 그 리니어 프로빙을 수행한 클립에 있어서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지만 나머지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로샷 성능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가운데 점선 요게 여기 위에 있으면은 제로샷과 리니어 프로빙 성능이 똑같은 거고요, 그죠? 네네. 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리니어 프로빙 성능이 좋은 거고요. 네, 왼쪽으로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로샷 성능이 좀 더 좋은 거고, 그죠? 요 위에 있는 요 애들은 성능도 좋으면서 제로샷과 리니어 프로빙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리니어 프로빙 성능이 좋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샷도 생각보다 잘한다. 특히 얘네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로샷 클립 모델이 그 컴퓨테이션 연산량에 따라서 에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시사하는 표인데요. 당연한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어, 39가지의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뭐 36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음, 평균적인 성능을 출력을 해보았을 때 저렇게 리니어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레지넷 50 모델, 그리고 그 레지넷, 아까 말씀드렸던 레지넷 시리즈 5가지 모델을, 어,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레지넷 50 모델이 당연히 에러가 제일 높고, 레지넷 50 모델보다 이제 64배의 컴퓨테이션을 가졌던 모델이, 에러가 제일 낮다. 뭐,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앞선 결과들은 이제 제로샷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랭귀지를 같이 학습함으로써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내는지를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리니어 프로빙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클립과 그리고 다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소개드렸던 그 12가지 제너럴 데이터셋에 대한 표가 왼쪽 표이고요. 그리고 그 15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결과를 모두 포함한 27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가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다른 모델들도 클립이 당연히 클립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클립 모델이 성능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소타 모델들도 거기에 어, 그러한 이제 성능을 좀 따라가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표에 이제 27가지 데이터셋을 모두 포함해서 평가를 해보았을 때는 클립 관련 이제 모델들이 성능이 좀 더 월등하게 높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되게, 다른, 네네. 네네. 네. 말씀 마무리하시죠. 아, 네. 그래서 다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들보다, 어, 다른, 다른 모델들보다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제너럴리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게 이제 인퍼런스 코스트죠, 사실. 포워드 패스 G 플러스 파 이미지니까. 사실 인퍼런스 네네. 할 때 얼마만큼 코스트가 드냐에 대한, 거고, 사실 모델 사이즈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어떤가요? 여기 이쪽에 있는 모델들이랑 뭐 주로 클립들인데 이쪽에 있는 모델들을 일단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있는 모델들은 지금 모델 사이즈가 커져도 인퍼런스 코스트가 커지면 오히려 성능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보이고 있네요. 아, 네. 음, 다만 주장하는 거는 이 VIT들은 모델 사이즈를 계속 커져도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네. 그런 이제 모델 사이즈를 키움에 따라서 기존 모델 방식들이 성능이 내려가거나 세츄레이션 된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아 제가 좀 더 본 거는 이제 이 패치 사이즈를 줄였다는 거 여기서 모델 라지로 갔을 때 패치 사이즈를 줄였다는 게 하나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패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봤듯이 계산량이 많아지게 됐죠.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게 돼가지고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거고 네, 현재 아까 그 소우님이 그 희은님이 말씀해 주셨던 베스트 모델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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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가 되게 중요한 표인 것 같아요. 네네. 제로샷 프리딕션 설명이 좀 더 가능할까요? 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어, 요거 조금 더 질문을 부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를 질문하고 계신가요? 아, 어떤 의미로 제로샷인지. 네, 이거 희은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아, 네네. 그 제로샷이라는 것은, 어, 학습에 사용이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는 것인데요. 어, 단순히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10가지 클래스로 학습이 된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이제 데이터셋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 그 데이터셋 안에 그 앞서 이제 학습한 10가지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네, 프리딕션을 하는 것을 제로샷 프리딕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되었을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 뭐, 희은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특정하게 튜닝되어 있는 모델이 아닌 뭔가 일반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지 비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훈련한 게 이 클립의 이제 목적이고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뭐 이미지넷이나 그런 데이터셋이 아닌 WIT라는 웹 크롤드 데이터셋을 사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웹 크롤 데이터셋으로 크롤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네. 쿼리를 날려가지고 이제 모은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훈련한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 대시든지 뭐 기존 다양한 태스크 아까 키우님께 설명해 주셨던 그런 다양한 태스크들의 어 제로샷으로 그러니까 튜닝 없이 파인 튜닝 없이 인퍼런스를 해서 성능을 측정해 보니 생각보다 꽤 잘하더라. 그리고 리니어 프로빙을 한 것만큼 잘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로샷의 의미는 튜닝 없이 어, 그 스트림 테스트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운스트림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셋 쓰지 않고 WIT로 학습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또 제로샷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인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어, BIT 사이즈 L, 그 14패치 336은 336 by 336 이미지를 이용한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모델들이 사용한 이미지 사이즈는 더 작은 이미지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요거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뭔가 디폴트로 224 by 224 이미지가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그 베스트 모델로 336이라고 표시된 모델은 말씀하신 것처럼 336 by 336 이미지가 학습이 된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좀 더 해상도가 좋은 이미지를 썼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은 뭔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해상도를 좀 더 키워가지고 조금 더 촘촘하게 자르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쨌든 뭐 지난번에 인규님이랑 뭐 이번에 그 희연님이 그 가져다 주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어, 패치 사이즈는 약간 작은 게 좋다. 그래서 그러면 촘촘하게 더 볼 수 있으니까 뭐 그건데 뭐 그러면 일반 비전 태스크에서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OCR 태스크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가 제가 조금 최근에 궁금한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OCR 같은 경우는 글자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어, 그 글자에 대한 크기가 이미지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패치 사이즈를 작게 하면 그 글자의 일부만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모델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네. 납설이었고요.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표는 그 클립과 소타 모델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성능을 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서의 소타는 아마 2021년 당시의 소타 모델로 이피션트넷 L2NS 모델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이지 스튜던트 모델인 것으로 뭐 디스털레이션 이렇게 뭐 학습을 한 모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성능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그래도 앞에서 이제 제로샷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뭔가 제너럴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고 뭐 파인 그레인드 뭐 좀 더 세부적인 특화된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이 좋지 않은 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이 표에서는 이제 어, 그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수행한 이 결과는 대체적으로 그 클립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타 모델보다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제너럴하게 다양하게 이제 학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기존 소타 모델보다 좀 성능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사이파 10, 사이파 100 이런 이미지들인데 이 이미지는 본 논문에서 예상하기로는 32 by 32의 굉장히 작은 레졸루션, 네, 아무튼 32 by 32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리졸루션을 가지는 이미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 작아가지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당연하겠지만 이미지는 어, 이 소타 모델이 학습이 된 이미지넷 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 소타 모델보다 당연히 이제 클립 모델의 성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평가 결과는 음, 그 데이터셋에 이제 변화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 인식하는 성능이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그것을 평가를 한 표인데요. 음. 그래서 이미지넷 기준이 되는 기준으로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5가지 어, 추가로 이제 추가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한 5가지 데이터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미지넷 V2 같은 경우는 통상 이미지넷이 이제 통상적인 그런 물체에 대한 이미지라면 이제 V2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넷 R은 그 이미지 뭐 캐릭터 그런 식으로 변형이 가해진 데이터셋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브젝트넷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물체가 찍혀 있는 네. 네, 데이터셋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스케치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처럼 어, 그 물체에 대한 스케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넷 A는 다양한 구도에서 찍힌 물체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뭔가 어, 비주얼 어,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한 데이터셋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이미지넷으로 학습이 된 레지넷 음. 101 모델과 이제 제로샷 클립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네.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제로샷 클립 모델이 당연히 이제 성능이 더 좋다라고 오른쪽 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네, 왼쪽 표에서도 이제 제로샷 클립의 성능이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면 이제 기존의 다른 어, 통상적인 이미지넷으로 트레이닝이 되었던 다른 모델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음. 성능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래 X축이 그 이미지넷, 통상적인 이미지넷에서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Y축이 이 네,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한 데이터셋에 어, 대해서 이제 평가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음. 어, 그 점선으로 표현이 된 부분에 어, 뭔가 이제 점이 찍혀 있으면은 그것은 디스트리뷰션에 있어서도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이 적용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능을 가지는 제너럴라이즈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제로샷 클릭 같은 경우는 이 점선에 가까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이미지넷을 학습한 모델들보다는 그래도 점선 쪽에 음.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이미지 넷으로부터 맞는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네. 요게 이제 다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뭐 이미지넷 V2까지 여기에 치는 건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지넷의 변형을 다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레즈넷과 WIT로 학습된 클립을 가지고 성능 비교를 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미지넷은 둘 다 잘할 겁니다. 네. 어, 약간의 이미지넷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미지넷 V2에 대해서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성능이 약간씩 내려가는데 그게 클립보다 이미지넷으로 훈련된 레즈넷이 훨씬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네. 다른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즉슨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로샷 클립이 훨씬 제너럴리티가 좋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날 것 같고 희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요 X축이 사실 이미지넷 성능이고요.
요 Y축이 그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나는 벤치마크의 성능의 평균이죠. 그리고 요 점선이 두 개가 같은 선이니까 당연히 왼쪽에 있을수록 어, 일반화 성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립이 더 왼쪽에 있죠. 클립이 레즈넷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레즈넷 그 클립이 좀 더 그 제너레이션 성능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희은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그냥 한 번 더 같은 말을 반복을 해 드렸습니다. 네, 아, 넘어가실까요? 네. 네,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표는 그 클립을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어댑테이션을 한 경우를 이제 평가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앞 표현이 되었던 이 제로샷 클립의 성능을 이 표에서는 주황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 앞에서 이제 통상적인 이미지넷으로 학습이 되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표에서는 이제 파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로샷 클립 그 모델을 이미지넷 데이터로 어댑테이션을 시켰을 때, 어, 클립 모델도 이렇게 성능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넷 성능 대비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은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음,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오른쪽 상단에 표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기존 이렇게 이미지넷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나서 기존의 제로샷 성능과 제로샷 클립 성능과 이제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를 표현을 한 것인데요. 또 당연하게도 이제 이미지넷으로 어댑테이션을 했으니까 이미지넷이랑 이미지넷 V2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했던 이미지넷 관련 이제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 이미지넷의 클래스 관련하여 어댑테이션을 또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게 이미지넷의 클래스로 어, 결과가 출력이 되게끔 뭔가 이 제로샷 클립에 대해 이제 어댑테이션을 수행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특정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유튜브 비비랑 이미지넷 VID 이러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기존의 그 제로샷 클립 모델보다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이 보라색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유튜브 비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사람에 대한 클래스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사람이 뭐 야구 선수가 있을 수 있고 축구 선수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에 대한 클래스가 있는데 이미지넷에서는 음, 사람에 대한 클래스가 그냥 사람으로만 있으니까 음, 그 유튜브 비비 기존의 유튜브 비비에서는 각 사람의 세부 클래스 예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뭐 최종적인 이제 성능으로 나타났다면 지금 그 사람의 이미지넷 클래스로 어댑테이션을 함으로써 모든 게 다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그냥 성능이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 어댑테이션을 시킨 모델에 대해서는 어, 보라색 라인으로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은 이미지의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이제 원샷, 투샷, 뭐, 포샷, 이렇게 쭉, 어, 퓨샷 모델들에 대한 성능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제로샷 클립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으로 뭔가 어댑테이션을 시키는 것이 제너럴리티를 보장하는 그런 방향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파인 튜닝을나 퓨샷을 러닝을 잘못하면은 성능을 해친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성능을 잘못하면 해칠 수 있다. 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이제 더 다른 내용들이 많긴 한데 제가 다 정리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이제 휴먼 퍼포먼스와 그 제로샷 클립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 실험이 어떤 거냐면은 5명의 사람, 그 특정 데이터셋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애완동물 관련된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고, 음, 그것 관련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분류를 하는 그 성적과 그 제로샷 클립이 분류하는 성적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 아,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람이 이 펫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아예 보지 않고 분류를 했을 때의 성능이고, 노란색은 그 각 클래스마다의 이미지 한 장씩만 참고를 해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성적과 그리고 제로샷 클립의 성적을 파란색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AI가 못 찾는 그런 클래스는 음, 사람도 잘 못 찾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본 표에서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사람이 이제 한 번만, 이게 제가 잘못 표시했는데요. 제로샷에서 원샷으로 갈 때 그 성능이 뭐 평균적으로 54%에서 76%로 이제 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이제 한 번만 보면은 아예 모르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이 한 번만 보면은 저렇게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러한 그 사람한테서의 이제 제로샷과 원샷의 그런 어, 사람이 이제 원샷으로 이미지 한 장을 보고 뭔가 그 클래스에 대한 분류를 하는 기준을 가지는 그 맥락과 현재 이제 현재 이제 AI 모델이 제로샷에서 원샷으로 뭔가 학습하는 그 맥락이 논문에서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냥 사람과 그 AI의 이런 성능 자체를 사람의 그런 분류하는 그런 기준, 음, 그런 맥락하고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어서 네. 붙여봤습니다. 네. 뭐, 이 도표상으로 보면은 뭐, 그, 클립의 퓨셜 러닝을 하는 그 성능과 사람의 퓨셜 러닝의 성능과 약간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어, 뭐,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테이블이었는데, 그 희애님께서 가져와 주셔서 다른 그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뒤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랜셋이랑 뭐 이밸류에이션 셋에 대해서 오버랩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뭐 제거를 하는지, 그리고 어, 제로샷 클립 이 모델이 가지는 그런 다른 사회적인 의미들을 뭔가 풀어내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요약 한번 해주세요. 오늘 아, 발표.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드리자면은, 본 논문에서는 이제 웹 기반 이미지 텍스트 페어의 데이터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 모델을 제안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때 라벨링 비용이 들지 않는 대용량 데이터셋을 활용을 함으로써 제너럴리티를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뒤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로샷 트랜스퍼 관련 실험들을 보여줌으로써 음, 모델의 모델의 이제 다양한 태스크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강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태스크와 무관하게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컴퓨터 비전 연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냥 코멘트 드릴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논문 자체는, 결국에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마지막에 희은님이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오브젝티브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시작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그노스틱 오브젝티브라는 거는 이제 그 모델 하나를 훈련시켜 놓고 그걸 여기저기 다 갖다 쓸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 그게 결국 제로샷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모델을 훈련시키려고 생각을 해보니 뭔가 좀 더 슈퍼비전을 받아야 됐고 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슈퍼비전을 어디서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어 이미지 데이터에 보니까 다 텍스트 데이터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로부터 같이 슈퍼비전을 받아가지고 학습을 한다면 조금 더 이 비전 태스크를 잘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설을 가지고 그걸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을 통해 가지고 훈련 학습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잘 됐다. 실제로 어, 텍스트 디스크립션과 그를 같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시켰더니 굉장히 제너럴리티가 개선이 되는 그런 그 효과를 보았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인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논문을 키우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딱 선택을 하고도 보니까 뭔가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 아, 부분은? 네. 저 또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 저 유명한 논문을 이제 읽어봐야겠다 하고 네. 봤는데 88페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들이 있고 그런 것들 다 전부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뒤에 어펜딕스는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인데 결국 좀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어서 그거를 모두 다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희연님께서 논문을 열어보시고 굉장히 놀라셨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요. 역시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뭐 희연님한테는 큰 도움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네. 요약을 하자면 네네. 그래서 이 클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라지 스케일 랭귀지 비전 데이터셋을 가지고 굉장히 일반화된 비전 인코더 모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텍스트 인코더의 도움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그 비전 태스크를 하는 모델은 사실 클립을 통해서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어, 그 뭐 레즈넷이나 뭐 BIT나 이런 것들을 어, 어떤 태스크에 맞게끔 파인 튜닝을 시켜서 사용하기보다는 이 클립 같은 모델을 크게 하나 부어놓고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사용하는 방식이 좀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팀마다 이런 클립 같은 모델들이 하나씩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클립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 같이 보면 좋을 논문 하나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클립 논문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클립 훈련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대한 얘기가 사실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 아키텍처를 이렇게 두고 이런 WIT라는 데이터셋을 뭐 어떤 식으로 쿼리를 통해 가지고 구해 가지고 대용량 학습을 시켰더니 잘 되더라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디테일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 나온 논문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다음과 같은 굉장히 유용한 논문이 있어서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핵심적인 거는 뭐 클립이랑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 살짝 조금 더 훈련 디테일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스테이먼트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 클립을 학습시킬 때는 데이터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스케일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에 달려있는 랭귀지 디스크립션 자체는 오히려 모델의 성능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이 이제 그 데이터셋의 그 사이즈를 점점 늘려가면서 한 실험이고요. Y축이 이제 그 성능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60밀리언 정도는 돼야 그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 코코를 기준으로요. 60밀리언이 아니고 K네요. 네네.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뭐 코코나 이거 컨셉추얼 캡셔닝인가 하는 구글에서 나온 데이터셋이고 YFCC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스케일 이상이 돼야지 이 클립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디스크립션으로 캡션, 즉 우리가 그 클립에서 얘기했던 그 태스크 디스크립션이죠. 이 태스크 디스크립션의 디스크립티브네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묘사된 디스크립션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상세한 디스크립션이 5개의 러프한 디스크립션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코코랑 컨셉추얼 캡셔닝이랑 YFCC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는 뭐 단순히 뭐 글자 길이만 놓고 보면은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YFCC가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 스케일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디스크리프트네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그리고 variability of captio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이미지를 두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비전 랭귀지 비전 텍스트 패러디 데이터 보시면은 이미지는 몇 개고요. 이 이미지 한 개에 센텐스가 몇 개씩 달려 있고요. 그러면 전체 센텐스 개수는 몇 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때 이미지 캡션, 이미지 텍스트 사이에 1대 M으로 매핑이 됩니다, 보통. 근데 이 M이 크면 클수록 클립 플레이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M은 1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세츄레이션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이미지 하나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예를 들면 뭐 야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 선수, 방망이, 뭐 글로브, 투수, 뭐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멀티 오브젝트를 한 번에 모두 묘사하는 것은 오히려 모델 성능에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서머리를 클립 논문에 추가해서 드리고요. 이 해당 발표는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준비해주신 희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클립 논문은 굉장히 그 중요한 논문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